뉴욕시 레스토랑 중 87%가 지난달 렌트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티베트 출신의 현직 뉴욕 경찰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한인 세탁업계는 방역 규정 등의 정부 단속에 대한 자선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전력, 가스,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저지주 촬영국의 자체 네트워크 서버가 다운되면서 주 저녁 영업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본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시의원, 교육위원 후보들이 본격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버스 운전기사 180여 명이 승객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22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중 87%가 지난달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식당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50개 이상의 뉴욕시 레스토랑과 바 대상으로 렌트비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의 1이 넘는 34%는 렌트비를 전혀 내지 못했고 87%가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의 렌트비 미납 비율인 80%와 83%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구호기금이 고갈돼 가고 있는 데다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식당의 렌트비 미납 비율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각 식당 건물 랜드로드의 60%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내리거나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조정한 40%의 식당 중 50% 이상 임대료를 내린 식당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 식당연합 대표 앤드루 리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0개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고 1,000개 이상은 연고 폐쇄했다며 식당 업주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경영 위기에 처한 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식당 이용 시 10%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21일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뉴욕주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을 10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 출신의 현직 뉴욕 경찰이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전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앙광은 티베트계 기와 미국인으로 지난 2014년부터 뉴욕의 중국 영사관의 지시를 받으며 중국의 첩보원으로 일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지역사회 담당 경찰로 일해온 그는 중국 영사관과 뉴욕 경찰 고위직들을 연결해주고 미국 내 티베트계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정보원으로 포섭하는 역할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광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최소 5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광의 부모와 형은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앙광의 대변인은 그의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기소는 미국이 미국 주재 중국 공관과 인사들을 모함하려는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미국을 겨냥한 중국 측의 중대 스파이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연방검찰 관계자는 정부와 지역 관료들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전혀 예방이 되어 있지 않다며 이 점을 알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정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해 첩보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 한인 세탁업계는 방역 규정 등의 정부 당국 단속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탁소 단속이 강화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팬데믹에 따른 사후적 거리두기, 방역 규정, 보일러 규정 등에 대한 단속이 잇따르고 있어 각 업소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과 뉴욕시 소방국, 뉴욕시 빌딩국, 뉴욕시 환경보호국 등과 같은 세탁업계와 관련 있는 정부 기관의 단속이 특히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14일 맨하튼의 한 한인 세탁소는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 인스펙터로부터 총 7개의 위반 상황에 대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안전 계획 검토 불가, 개인 방역 물품 사용 사인 미설치, 사후적 거리두기 마크 미설치 등 대부분이 방역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두세 군데는 그냥 어디서만 주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한 군데는 거기 히어링 티켓을 주고 거기도 6월달에 인스펙션을 통과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티켓을 주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히어링 나오라고 코트에 나오라고 하는 발부를 받았죠. 이와 관련해 뉴욕 한인 세탁협회 회장은 다행히 주의 정도의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환장이 나와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최근 강화되고 있는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의 방역 규정 단속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의회가 전력, 가스,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력, 가스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게리 셰어 주 하원 의원 등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요금이 미납됐을 경우 유틸리티 회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최소 12개월에 걸쳐 미납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 가스, 수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 비상사태 기간은 물론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0일까지 인상요금과 연체료 부과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셰어 의원은 생활 격차와 관계없이 유틸리티 요금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촬영국의 자체 네트워크 서버가 다운되면서 영업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MBC는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가량 네트워크 서버 오류로 인해 모든 지점의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날 에디슨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은 오후 1시 내외로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새벽부터 긴 줄을 섰던 주민들은 SNS 등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내일 다시 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왜 MBC는 차량 등록 같은 간단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MBC 업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사진의 유효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타주에서 새롭게 뉴저지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는 면허증과 번호판 교체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을 법제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정책이 별다른 업무 적체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은 뉴욕주와 같이 온라인 예약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현재 심각한 예산 문제에 봉착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 풀턴 MBC 국장은 현재 온라인 예약제를 실시하기 위해 외주업체와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본선거에 출마하는 한인시의원, 교육위원 후보들이 본격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명의 시의원을 뽑는 팰파크 본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박재관, 샌디 페라라 후보와 무소속 원유봉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초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재관 후보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케빈이 후보는 지난 19일 펠팍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재관 후보는 당선되면 세금, 건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운이 발전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이번에도 한결같이 밀어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한 제가 살아온 인생의 판단,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미래적인 일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꼭 좀 후원해 주시고 이번에도 당선이 되게 하여 주시면은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재관입니다. 한편 무소속 원유봉 후보와 교육위원 재선을 노리는 스테프니 장 후보도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시의원에 도전하는 원 후보는 소속 정당의 이해에 관계없이 타운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재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무소속으로 도전한 이유는 팰리세이드 파크는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도 모두 민주당으로 있으니 당의 간섭이 심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당의 간섭 없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또 주민을 무시하지 않고 주민을 존중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의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호 3번 무소속 유봉 원윤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는 스테프니 장 후보를 비롯 회계사 출신인 케베니 후보와 히스패닉계 주민인 나르스 파포트스, 아네스카 가르시아 등 총 4명이 출마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펠팍 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스테프니 장 후보는 출정식에서 펠팍 교육 발전을 위해 엄마의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는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지나간 3년 동안에 교육위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매우 열심히 잘 배웠습니다. 더욱 투명한 회계 예산의 집행과 또 학교 시설과 아카데믹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또 교사와 모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4번 스테파니 장을 잘 부탁드립니다. 현직 회계사로 포트레이 상공회의소 재무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케빈임 후보는 펠팍에서 지난 11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그 팰리세이드 파크의 거주민으로 살면서 세금이 사실 1년에 한 보통 2%에서 4%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고, 그 세금들이 효과적이지 않은 어떤 그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나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밀학급이라든지 낙후된 시설 쪽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계사를 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 재무 책임자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의 적절함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총 4명의 후보 중 다득표 순으로 3명이 당선됩니다. 펠팍은 한인 밀접 타운이어서 한인 후보 2명 전원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고등교육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4대학 입학처장 설문조사에 응한 전국 입학처장 43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7월 1일까지 학부 신입생 정원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립대의 경우 58%가 7월 1일까지 학부 신입생 정원 목표를 채우지 못했고 사립대 역시 56%가 7월 1일까지 학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신입생 등록 마감일인 지난 5월 1일까지 신입생 정원을 채웠다고 밝힌 대학은 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28%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학처장 10명 중 약 9명은 신입생 정원 목표를 채우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립대 학부 신입생 모집에 관련된 질문에 59%는 매우 걱정되며 30%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립대 학부 신입생 모집의 경우 55%는 매우 걱정된다, 34%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에 응한 입학처장의 52%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의무화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대부분의 SAT랑 ACT가 캔슬돼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들이 SAT를 옵셔널로 바꿨어요. 그 말은 테스트를 보내지 말라가 아니라 점수가 없으면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3월부터 캔슬돼서 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공정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많은 학교들이 테스트를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테스트를 볼 수 있는 테스트 센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뉴저지 잉그루드에서도 또 펜실베니아를 멀리 운전해서도 SAT를 보고 돌아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 점수가 없이 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정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SAT를 영구적으로 드랍한 학교는 몇 군데가 없고요. 아마 한시적으로 옵셔널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울러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정책을 올해 포기한 대학 가운데 향후 영구적으로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할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68%가 그렇다고 답해 앞으로 입학 전형에서 SAT, ACT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시의 버스 운전기사 180여 명이 승객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다 폭행, 협박을 당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린 5월 이후 버스 운전기사 180여 명이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최근 62세의 버스 운전기사 리드 씨는 승객들이 뒷좌석 남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자 차를 세우고 그 남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뒤에서 다가와 리드 씨의 얼굴 등에 주먹을 날렸고 운전자 리드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왼쪽 눈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찢겨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분쟁은 버스, 지하철, 식당, 슈퍼마켓 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버스 운전기사는 이 같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근무 환경 탓에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중교통 근로자는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31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마스크 없이 탑승하면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승객 간 분쟁이 생기면 운전기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 경우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는 승객은 침을 뱉거나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본격화되고 공립학교가 문을 열면서 버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새로운 문화전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뉴요커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K-푸드, K-팝 등 매일 다른 주제로 개최합니다. 모든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별 현장 참석은 사전 예약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링크 확인과 현장 참석 신청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성 폭풍 베타가 21일 미국에 상륙하는 9번째 폭풍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 상륙한 뒤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에 최고 380mm의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펩시콜라를 세계인의 음료로 만든 도널드 캔들 전 펩시코 CEO가 지난 19일 향년 99세에 별세했습니다. CNN 방송에 의하면 펩시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캔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끝없는 열정으로 펩시코 가족들에게 영감을 준 리더라고 애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가 10월 2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관광, 쇼핑 등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는 국경 통제 조치를 도입해 한 달 단위로 연장해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어느덧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후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를 통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